집값과 주식이 70% 폭락할 것이다. 만약 어떤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이런 충격적인 경고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예측이 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하나씩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예측입니다.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가 한국의 집값과 주식시장이 무려 70%나 폭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게 그냥 막연한 비관론이 아니에요. 그의 분석에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근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싶으시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결론을 내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가 제시하는 위험 신호들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 교수의 분석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게 바로 이 위기 가능성을 구체적인 확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닥칠 확률을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돈을 쓴다면 이 확률이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인 5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1997년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은행 절반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던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말 절박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고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소스에서는 한국 경제가 가진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약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요, 바로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한국이 가진 이 비상금은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2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1997년 외환 위기를 운 좋게 피해갔던 대만하고 홍콩 한번 보세요. 두 곳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아주 든든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은 금융 안전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바로 통화수합 협정이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정말 위급할 때 미국이나 일본한테 우리 돈 줄게, 너희 달러 좀 빌려줘 하고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핵심적인 안전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나옵니다. 바로 수출과 수입에 거의 모든 걸 거는 높은 무역 의존도죠. 그러니까 당장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 입장에선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 달러를 구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 경제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위험들,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세계 시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돈, 원화의 위상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돈인 원화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쓰이는지 보면 그 순위는 40위권 밖으로 밀려나요. 경제 규모는 이렇게 큰데 왜 우리 돈의 힘은 이렇게 약할까요? 이게 도대체 왜 문제인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아마 더 충격받으실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 고작 0.1%입니다. 심지어 헝가리 돌보다도 사용량이 적어요. 이건 사실상 국제 금융시장에서 없는 돈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국제시장에선 기축통화,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처럼 야, 이 돈은 믿을만하지 하고 모두가 인정해주는 돈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원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물건을 사려면 반드시 달러를 벌어와야만 하는 그런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요, 마치 어떤 회사를 분석하듯이 한국 경제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우리가 잘 아는 SWOT 분석 툴로 이걸 설명합니다. 먼저 강점부터 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신 인프라나 전자정보 같은 IT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제조업 수출 경쟁력도 여전히 막강합니다. 분명히 저력이 있는 경제라는 거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높은 세금이나 너무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에 좋은 기업과 똑똑한 자본이 오히려 한국을 떠나는 자본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는 기회와 위협이라는 갈림길에 딱 서 있습니다. 모바일과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엄청난 기회가 있는 반면에 동시에 미국의 무역 정책이나 정부의 재정 지출 같은 내부 외부의 위협이 바로 턱 밑까지 차오른 그런 형국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암울한 분석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김 교수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두 가지 해결책도 같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뭐랄까 투트랙 전략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먼저 정부의 역할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지금의 2배로 늘려서 아주 거대한 금융방파제를 쌓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를 다시 맺어서 든든한 안전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돈 벌고 싶게끔 환경을 만들어서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조언은요, 정말 놀랄 만큼 직접적이고 간단 명료합니다. 달러나 미국 주식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스스로를 지켜라. 이게 그의 결론입니다. 아니, 왜 이런 조언을 하는 걸까요? 지난 50년 데이터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원화 가치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에 비해 약해질 확률이 무려 84%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1997년, 2008년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환율은 어김없이 치솟았고 큰 흐름에서 계속 위를 향해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이라는 엔진을 가졌지만 금융이라는 바퀴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불균형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질문입니다.